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노동자들의 주거 지원은 당초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행 장면을 차용한 매일신문 만평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는 물론 대구의 시민사회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대신 주거와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데요. 노동계와 약속했던 주거단지 조성은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자동차 조립 공장에는 시험 생산을 위해 설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설비는 99.4% 설치 완료됐습니다. 시범 생산을 앞둔 공장 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설비들의 시운전이 한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37명 규모의 2차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을 완료하면 상반기 목표인 520여 명에 대한 채용도 마무리됩니다. 공장 가동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노사가 약속한 주거단지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2027년 들어서는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직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며 이전까지는 남구 효천 1, 2지구와 북구 서린마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LH나 광주도시공사와 협의해 409세대를 마련하고 연 197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옆에가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임대 아파트를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상생의 산물인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협의한 대신 주거와 교육 등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핵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주거단지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행복주택 등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의 권리까지 빼앗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빅그린 산단 인근에 주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주거와 그다음에 교육과 보육과 의료 서비스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지. 오는 9월이면 완성차 생산에 들어가는 등 공정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주거단지 조성 약속이 어그러지면서 광주형 일자리 취지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한전공대 설립단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에너지공대 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의안건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공대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내일이나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특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내일 국회를 방문해 특혜 방지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대학들의 위기 극복을 전담할 대학 발전 협력단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지역 18개 대학과 광주시 교육청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고 전담 조직인 대학 발전 협력단을 구성해 청년 유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대학 위기 대응과 발전 지원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단은 지역 주력 산업에 맞춘 대학별 특화 전략을 세우고 혁신도시 유치기업 등 기업과의 취업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느덧 벚꽃도 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15도가량으로 크게 나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은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의 한 일간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만평에서 5.18을 폄훼하는 듯한 그림을 그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까지 범죄 수준의 반인권적 만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대구 지역 일간지인 매일신문에 실린 만평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비싼 집을 가진 1주택자를 곤봉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 만평은 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행 장면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이 신문 만평에는 5.18을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언론사라는 집단에서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희화화하는 데 이용한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한 매일신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5.18 단체 역시 성명서를 내고 공정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가 5.18에 대해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만평 작가의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심각하게 5.18을 조롱하고 희화화해서 또 다른 어떤 제2차, 제3차의 5.18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만평을 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범죄 수준의 반인권적 만평이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일신문 노조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만평이라고 꼬집으며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역사왜곡 처벌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언론사가 5.18 폄훼 만평을 게시해 지역사회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도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뭔가 제어하고 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어떤 같은 자정력을 갖자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의 성찰과 그런 개선의 계기를 주는. 한편 해당 신문사는 해당 만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 위해 공수부대의 물리적 폭력에 빗댔다며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5대 종단 대표들과 광주시장, 광주시 교육감 등이 간담회를 열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세계 인권 포럼 참가 도시에 미얀마 군부의 폭거를 알리고 평화 회복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거액의 연구 수당을 받아 논란이 됐던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꾸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이 와중에 교수평의회는 김 총장이 노조와 부당한 합의를 시도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급여 이외에 거액의 연구수당과 성과금 논란을 불러온 광주과기원 김기선 총장. 지난 18일 2명의 부총장들과 동반 퇴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애초부터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은둔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학교 간부들을 통해 현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선 총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노동조합은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2019년 취임 이후 2년여 동안 지속된 노조와의 교섭에서도 근로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번복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감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조만간에는
뭔가를 해주시겠지, 뭔가 들어주시겠지, 그런 희망으로 교섭을 계속 해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방통행이 되는 거고. 이런 가운데 교수평의회가 김 총장과 노조 집행부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평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교수들이 막지 않았다면 김 총장과 노조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적인 요소까지 합의했을 것이라며 전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구성원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김 총장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오는 30일 열리는 이사회가 사퇴 수습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수산물에 묵직한 물건을 올려서 무게를 속여 파는 이른바 저울치기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상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벽돌을 올려서 10kg짜리 민어를 16kg짜리로 속이는 황당한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수산물 위판장. 주꾸미와 낙지, 화로 등 바다에서 난 갖가지 수산물이 경매됩니다. 자, 12kg. 자, 주꾸미 12kg. 자, 12kg. 이곳 내부 CCTV로 지난달 5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민어 한 마리가 담긴 녹색 바구니에 한 여성이 무언가 올립니다. 붉은 벽돌입니다. 저울로 무게를 확인하더니 벽돌 하나를 더 얹습니다. 그제서야 원하는 무게가 나왔는지 여성은 저울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벽돌 한 개의 무게는 2kg가량. 벽돌을 이용한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수산물 가격에 직결되는 무게를 부풀린 건데 의심스러워했던 다른 상인들에 의해 탄로났습니다. 옆에서 독품을 넣고 저울을 한 것을 내가 봤어. CCTV가 분실됨시 CCTV를 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CCTV에 그 돌 올린 장면하고 전부 다. 수협의 확인 결과 10kg짜리 민어가 저울치기를 통해 16kg짜리로 부풀려졌습니다. 이 여성이 운영하는 400여 명 회원의 SNS 직거래 사이트에 45만 9천 원에 게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은 중매인에 대해 보름 동안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 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다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수산물 시장에서도 횟감과 킹크랩 등 무게로 값을 치르는 수산물 거래에서 물과 바구니 무게 등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상술이 또 드러나면서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봄 성수기를 앞둔 부둣가 상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 만에 첫 미술관이자 지역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인 만큼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성대한 개관식을 갖고 개막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가 414억 원을 들여 옛 광양역사 자리에 신축한 도림미술관은 9개의 전시실과 200석의 대강당, 교육실과 카페, 도서실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항온 항습 보안 기능을 갖춘 수장고와 원본의 색을 충실히 재현하는 최고급 조명은 시설과 규모 면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A형의 명성에 걸맞게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도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낼 도림미술관은 지역의 시간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변의 풍경과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일상 속의 친근한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라는 주제의 개관 특별 기획전은 이런 미술관의 비전과 방향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기획이 돋보입니다. 한국과 프랑스, 캐나다 작가 13명의 작품이 오는 7월 말까지 시 공간을 초월해 특별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도민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술관 개관과 함께 광양시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두 동의 광양예술창고도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이던 전남의 첫 미술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행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민과의 대화 방식도 새롭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 자동차 극장 주차장이 차량들로 꽉 찼습니다. 영화 관람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듣기 위해 온 차량들입니다. 전면 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주요 군정 사업이 동영상으로 상영되고 주민들은 차량 내 FM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음성을 듣습니다. 영화 같은 군정 설명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기회가 적었었는데 이렇게라도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한평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기존의 읍면 대회의실에서 모여서 진행하던 대면 방식에 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조합해 국민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마땅히 인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나마 이렇게 국민과 대화를 갖게 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평군의 첫 시도에 인근 시군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대화를 시작한 전라남도도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영상으로 지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개인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생중계하는 유튜브 댓글 등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도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역민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든 지자체들이 영상 시스템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시설 등의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21일 기준으로 접종 대상자의 97.1%인 1,096명에 대해 1차 접종이 완료돼 2차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열 하루 동안 당초 목표 인원의 6배가 넘는 13,0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확진자는 지금까지 1명만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열흘 동안은 일반 음식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와 목욕탕에서 일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리에 벚꽃들도 만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한낮 기온은 무려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일시적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어제에 비해서 많이 포근하겠습니다. 목포 6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4도 안팎 예상되고요. 곡성은 영하권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8도로 기온 변화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이면 광주의 기온 2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